네, 네 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제로를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는 물론 수학적으로는 실수가 정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구분지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는 소수 이하의 값을 갖는 수, 예를 들어서 뭐 3.14, 2.7, 뭐 이러한 것들을 실수로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설명드리는 실수와 정수의 표현 방법은요, 사실은 그 컴퓨터가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가 정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컴퓨터가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의 표현 방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일단은 뭐 1바이트를 가지고도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 2바이트를 가지고도 4바이트를 가지고도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만 내가 4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많은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1바이트로 표현한다면은 그보다는 적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수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본적인 정수의 표현 방법을 제가 1바이트를 기준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바이트 여기 8비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비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MS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ost Significant Bi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뭐 그냥 MSB라는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부호 비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부호 비트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긴 써있지 않은데 그냥 부호 비트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이기 때문에 부호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면요. 얘가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0이면 양수를 뜻하는 것이 되고 1이면 음수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의 바이너리 표현을 딱 보는 순간 가장 왼쪽에 MSB 부호 비트만 봐도 얘가 음수인지 정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MSB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정수의 크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얘는 0,0,0,0,0,1이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냥 1이죠. 그러면 부호 비트가 플러스 2고 0이고 크기가 1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실제로 플러스 2를 뜻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럼 4바이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4바이트라면은 이러한 1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이 4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 가장 끝에 있는 이 비트가 MSB, 부호 비트일 겁니다. 그럼 4바이트는 총 32비트인데 이 MSB를 제외한 나머지 31비트는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면은 크기를 나타내게 되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 크기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그려드린 그림을 가지고 보면 7비트를 가지고 크기를 표현할 때와 그 다음에 31비트를 가지고 크기를 표현할 때 크기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4바이트냐 2바이트냐 1바이트냐에 따른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MSB를 갖다가 2비트를 쓴다거나 4바이트니까 4비트를 쓴다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호 비트는 1비트고 나머지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된다. 따라서 1바이트를 이용할 때나 4바이트를 이용을 할 때나 정수의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의 양이 많다 보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훨씬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딱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1, 0, 0, 0, 0, 0, 0, 1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부호 비트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제로, 자 MSB 제로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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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를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1로만 딱 바꾸면
그리고 0, 0, 0, 0, 0, 0, 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거 더해보자고요. 자,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결과는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하면 0,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1. 이게 되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마이너스 1로 인식하게끔 하려고 하면 얘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얘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 제로로 인식하려면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겠죠. 예, 이거를 제로로 인식을 시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음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뭐가? 음의 정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수의 표현 방식, 실수의 표현 방식을 나눕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정수의 표현 방식 중에서도요, 이거를 갖다가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달라요. 부호 비트, MSB, 부호 비트, 가장 왼쪽에 부호 비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부호 비트가 0일 때와 1일 때 바로 그 정수의 크기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조금 헷갈려 주셨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의 정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근데 음의 정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양의 정수 표현하듯이 해버리면 0이라는 값을 갖다 더했을 때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0이 나오도록 음의 정수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의 정수로 플러스 5, 그 다음에 양의 정수를 표현하듯이 음의 정수를 표현했을 때 더하면은 0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0으로 인식시킨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음의 정수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과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가 그 과정과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이게 플러스 5죠. 플러스 5에 1의 보수를 취합니다. 1의 보수를 취한다는 건 1은 0, 0은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1, 1, 1, 1, 0, 1, 0가 되죠. 여기에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1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2의 보수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2의 보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적인 거니까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를 취하고 1을 더한다. 1은 0으로 0은 1로 바꾼 다음에 맨 끝에 1을 더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만 바꿔놓으면 이것이 음의 정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사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에 대해서 그 3의 그 1바이트를 가지고 양수 3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3 바로 표현 못 합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을 갖다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바이트니까 MSB 0, 0, 0, 0, 0, 1, 1,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좀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다시요. 0, 0, 0, 0, 0, 0, 1, 1. 자, 얘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1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0. 자, 1의 보수를 취했고요. 맨 끝에 걸 1로 바꿉니다. 그러면 1, 1, 1, 1, 1, 1, 0, 1. 1로 바꾼 이유는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3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요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나란히 써볼게요. 0, 0, 0, 0, 0, 0, 1, 1. 좀 답답하죠? 제가 하고 있는 게 1, 1, 1, 1, 1, 1, 0, 1. 자, 1, 1 더하니까 0죠? 1 올라갑니다. 자, 0, 0, 0, 0, 0, 0, 0, 1이 되죠. 1씩 딱 이게 보수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올림수, 캐리 올라가가지고, 근데 맨 마지막 캐리는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8비트 연산 더하기 8비트의 연산 결과는 8비트로 만들어냅니다. 컴퓨터는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2바이트 더하기 그러니까 4바이트 더하기 4바이트 하면은 그 결과도 4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즉 지금 8비트 더하기 8비트 했으니까 그 연산 결과가 또 8비트로 나오고 올림수 1은 버려져요. 어때요? 제로 맞죠? 예, 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양의 정수를 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MSB 나머지 건 그다음에 크기를 나타낸다. 근데 이 양의 정수의 투스 컴플리먼트 2의 보수라고 그러죠. 2의 보수법을 취하면 이것이 바로 음의 정수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2의 보수를 취해 놓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더해 보면 실제로 0으로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뭐 하나 해볼래요? 뭐냐면, 자, 1바이트로 11111110. 자, 이게 양의 정수로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음의 정수로. MSB가 1이니까 바로 계산됩니까? 물론 저는 몇 번에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음의 정수를 갖다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양의 정수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0, 0, 0, 0, 0, 1, 0, 0 이렇게 있으면 1, 2, 4 이거는 플러스 4잖아요. 예.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음의 정수는 당분간은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2의 보수잖아요. 보수라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 산수 공부하셨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의 보수를 취하잖아요. 2의 보수를 갖다가 한 번 취하고 두 번 취하면 다시 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보수가 B면요. 이거 지금 제가 뭘 설명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C는 아닌데 A의 보수를 갖다가 A의 보수가 B다. 그럼 B를 다시 보수를 취하면 A가 됩니다. 한번 이것도 그냥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냥 네 비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0, 0, 0, 1. 1의 보수 취하면 2의 보수 취하면 1, 1, 1, 0가 되죠. 1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 1, 1, 1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 다시 이걸 가지고 1, 1, 1, 1을 갖다 2의 보수 취해 볼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바꾸면 0, 0, 0, 0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0, 0, 1이 나오죠. 똑같죠. 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책에도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 다 아는 건데 지금 저자 뭐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나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음의 얼마냐? 일단 마이너스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뭘 취할까요? 그냥 음의 보수 취하자고요. 2의 보수 취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 0, 0, 0, 0, 0, 1, 1이죠? 1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 0, 0이 돼서 결국은 4. 즉 얘는 마이너스 4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정말로 제가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재는 없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드린 거고 연습 문제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연산을 요구를 하는 문제가 중간에 있긴 하니까 어쨌든 기억해 두시면 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해보수 취하는 법, 즉 음의 정수 표현하는 방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실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정수의 표현 방법은 정확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의 표현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보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수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구나. 오차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실수를 표현한다는 건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수를 표현했던 방법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실수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 지금 2바이트입니다. 자, 그럼 실수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정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크기냐 크기. 이게 두 가지 정보만 표현하면 됐죠? 근데 실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1, 마이너스 3.7. 즉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표현을 해야 되고 소수점 이하의 값이 얼마냐도 표현을 해야 되고 소수점 이하의 값이 또 얼마냐도 표현을 해야 되죠. 따라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나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표현해야 될 게 3개니까 일단 부호비터 MSB, 그 다음에 대충 한 반은 소수점 이상, 그 다음에 대충 한 반은 소수점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마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1이다. 얘도 1, 2, 4. 얘는 5다. 그럼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5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약속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실수로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자, 이거 실수죠. 3.12456은 실수입니다. 3.12457도 실수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크게 썼으니까 제가 조금 짧게. 3.11 실수죠. 3.12 실수입니다. 3.11보다 작은 실수도 무한대로 많고, 3.11보다 큰 실수도 무한대로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죠. 3.11보다 제가 이걸 3.11을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3.11. 3.11보다 작은 실수도 무한대로 많고 3.12보다 큰 실수도 무한대로 많은데 문제는 3.12와 3.11 사이에도 실수가 무한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3.12와 3.11 사이에 있는 실수조차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되게 꼼꼼한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실수라는 걸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실수는 어차피 그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작은 수 사이의 값도 무한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정밀도라는 걸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어쨌든 실수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0.12474567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14.98도 표현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124.70002도 표현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다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이 무한대의 이 모든 실수를 다 이거를 꼼꼼히 오차 없이 다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하나 그 결론 짓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식입니다. 그 표준에는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뭐 4바이트로 실수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8바이트로 실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 표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표준에 근거해서 2바이트 형태로 제가 좀 약간 줄여서 써놨습니다. 이러한 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 이 부분 있죠. 예를 들어 2바이트를 경우에 이 맨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여전히 MSB로 사용이 되고요. 부호 비트로 사용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2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M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해요. 즉 2와 M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채워 넣습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나오는 값을 실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러면요, 뭘 해보시냐면, 일단 M의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 7이면 7, 5면 5, 뭐 두신 다음에 1씩 증가를 시켜보세요. M의 값이 1 증가시킬 때 얼마나 값이 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2의 값이 1, 2, 바뀔 때마다 얼마나 그 값의 변하는 크기가 커지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뭘 한 거냐면요. 뭐 지금 사실은 3.11과 3.12 사이에도 무한대의 실수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듬성듬성 표현하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식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3.12와 3.11에 목숨 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맨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9도 표현을 해야 되고, 저 밑에 있는 마이너스 0.0009도 표현을 해야 되고, 저 멀리 있는 거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데다 목숨 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결국 이러한 식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비트를 조금만 조절을 해도 확확 건너뛸 수 있도록 듬성듬성 표현을 하자. 이것이 바로 실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밀도 아주 정밀하게 내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3.12와 3.11 사이에 있는 실수 100바이트를 써도 다 내가 정밀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100바이트가 뭡니까? 얼마를 써도 정밀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내가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듬성듬성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는 실수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실제로 컴퓨터 계산에 있어서 실수의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정밀하게 실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한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정수의 표현 방법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음수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0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 보수법이 선택되어진다 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고요. 실수의 표현 방법과 정수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정수와 실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뭐 컴퓨터를 떠나서 사실 실수라는 것, 작은 실수 사이에도 무한 개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실수의 특성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따라서 정밀한 실수를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사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수를 표현하기에 이르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요, 제가 0.0이라고 썼잖아요. 중요한 게 0.0과 0은 C에서 달리 표현이 됩니다. 0은 정수 0이에요. 표현될 때. 근데 0.0은 우리는 산술적으로 똑같은 0이지만 0.0은 실수 0.0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올라가 볼까요?
자, 제가 한 가지 식을 도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0.0을 갖다가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은 0.0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뭐 어떤 수를 넣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0이 되려면 0.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든지 간에 얘가 0이 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얘 0이 됩니까? 벌써 1로 박아버렸는데 얘를 어떻게 0으로 만듭니까?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의 n승은 0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또 산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의 n승은 0이 될 수 없어요. 0에 아주 가까운 수는 될 수 있지만 0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컴퓨터는요, 0.0도 제대로 표현 못 합니다. 0.0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0.0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0.0에 0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근사치의 0의 근사치의 값이 놈의 사실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실제로 오차가 발생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 갑자기 포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복문이라고 그래서 요 다음 줄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거를 100번 반복하게끔 하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합시다. 그러면 넘의 값을 갖다가 지금 0.1씩 증가시키고 있죠. 총 100번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0.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총 100번을 갖다가 증가를 시켰으니까 넘에 저장되는 값은 10이 돼야 되는데 출력을 해보면 10이 아니라 10.00002가 따라 붙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붙었느냐? 어쩔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좀 바꿔가지고 테스트해보면 이 오차가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차는 극히 사실은 작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가 작으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오차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 값이 조금 이렇게 인지할 만큼 커졌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제 테스트 해보시면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오차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오차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차가 0.000002 요게 오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냥 출력할 때에 눈에 뜨인 거지 그 밑으로 오차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무수히 많아요. 오차는. 그러니까는 근사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사치의 값만을 보여준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밑으로도 오차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오차가 어떻게 정확하게 오차가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차가 낮다라는 건 이미 그 오차는 무수히 크게 오차를 우리가 정확히 찍어서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오차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예제를 통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서식 문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플로트라는 것,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인트는 정수죠. 플로트는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는 출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d 쓰면 안 되죠. %d는 십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넘에 저장된 게 실수인데 그것을 십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f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한 차례 쫙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예제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메모해가면서 기억을 하세요. %f는 저장된 값을 십진수 정수가 아닌 십진수 실수의 형태로 출력을 하라라는 서식 문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예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f라는 서식 문자를 하나 더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실수의 정말로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수 자료형과 아까 실수형 변수와 정수형 변수 선언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 즉 실수의 표현 방법과 정수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이해를 했고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실수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곁다리로 %f라는 서식 문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예제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